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때는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게 힘들어서 차를 대신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차 종류에 따라서는 과다 복용 시에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홍차는 많이 마시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뇨작용이 있는 옥수수 수염차는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카페인이 없고 다량의 무기질이 함유된 보리차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현미차는 물 대신에 마시면 좋은 차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새 차에도 예상치 못한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검수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 출고에 맞춰서 검수를 도와주는 신차 검수 전문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급속히 늘어감에 따라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차량을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견적서를 비교하거나 금융 프로모션 조건을 확인해 차를 사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부터 출고 대기일을 지나 막상 신차를 눈앞에 둔 소비자들이 신차 검수를 놓친 채 인수증에 덜컥 사인을 해서 출고 후 서비스 센터로 가는 사례가 많다는데요. 신차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인수 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할 때 신차 점검은 필수라고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자동차 튜닝 업체. 신차 검수와 패키지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며 고객의 차량이 내 차라는 생각으로 차량 인수부터 출고 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자동차 영업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 업체들이 검수도 허술하게 하고 시공도 꼼꼼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AS 처리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차 검수, 그다음 패키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랜 경력과 시공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신차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먼저 차량 입고 정보를 확인한 후 하부 검수를 통해 오일 누유나 하부 손상, 그리고 볼트 누락과 녹 발생 등 전반적인 문제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닛을 열어 엔진룸 안의 부품 조립 상태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내부의 오디오와 에어컨 등 작동 기기와 시트 오염도까지 검사한다는데요. 또한 도장 외부의 마감 상태와 전면 유리 손상 여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며 신차 검수 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고객은 전송된 차량의 검수 사진과 검수 내용을 보고 차량을 인수할지 거부할지 또는 교환할지 선택하면 된다는데요. 네, 저 같은 일반인이 자동차에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하부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기타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신차 검수는 차량에 하재가 발생을 하면 제작사에서 AS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고객님들이 직접 차를 끌고 왔다 갔다가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소비가 되니까 저희가 신차 인수증에 사인을 하기 전에 검수를 해서 추후에 고객님들이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차 검수 중 하자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고객에게 제시해 준다는데요. 도장 티끌, 내장재, 조립 불량 이런 간단한 문제는 출고사무소로 보내서 수정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엔진 부조 현상이나 오일 누유나 기타 이제 엔진에 관련된 미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차량을 교체받을 수 있도록 또는 매출 취소를 하고 재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검수 외에도 신차 출고 시 필요한 썬팅과 유리막 코팅 등 차량 전반에 작업할 수 있는 튜닝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자동차 유리에 필름을 붙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태양열을 차단하는 썬팅 작업. 이곳에서는 어떻게 시공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비금속이 함유된 프리미엄 필름을 시공을 하는데요. 시공 전에 차량 내외부 또 오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마스킹이라든가 커버링 작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재단기를 통해서 재단을 해서 필름을 유리에 부착을 시키고 쉐이빙 작업이라든가 물빼기 작업을 해서 필름이 이제 완성도 높게 그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차 검수 시 도장에 장기스가 있다면 폴리싱 작업으로 흠집을 제거해주고 유리막 코팅이나 가죽 코팅 같이 주기적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도 1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 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매장 규모를 좀 키우고 손님들이 오셔도 고객 휴게실이라든가 이제 뭐 기타 다른 설비들을 더 많이 해서 또 안락하고 쾌적하게 신차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차 출고 시 검수 역시 중요한 사항인데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신차 검수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창업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인 창업은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비대면 창업 아이템인 무인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 즉 언택트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한 축제나 공연은 이제는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 외식이나 유통산업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 주문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은 물론 오프라인 식당들도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한 비대면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카페에도 무인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무인 카페. 이곳은 우리 동네 감성 커피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무인 카페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커피를 보통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는데요. 커피 가격이 점심값과 비슷한 요즘 시기에 착한 가격과 고급 원두를 사용해 유명 매장 커피에 뒤처지지 않는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가지 이상의 메뉴 구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종업원을 둔 일반 카페와 달리 자동화 시스템인 키오스크 기계를 도입해 종업원 없이 고객 스스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인 카페여서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무인 카페라고 해서 메뉴가 한정적일 줄 알았는데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커피업계에서 일한 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카페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서비스와 커피라는 아이템을 결합한 무인 카페를 생각하게 되었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도록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판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선 후 메뉴를 선택합니다. 질 좋은 원두로 만들어지는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카페 모카와 녹차 라떼는 물론 흑당의 달콤한 맛에 향이 깊은 커피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흑당 카페 라떼와 액상이 아닌 생과즙을 이용해 씹히는 식감과 함께 깔끔한 청량감을 더해주는 에이드까지 다양한 메뉴 중 원하는 음료를 고른 후 카드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즉석에서 자동으로 음료가 제조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음료가 완성되면 문을 열어 꺼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 바로 옆에는 각종 시럽과 컵홀더, 빨대가 세팅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셀프로 챙겨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집 근처에 무인 카페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자주 오는데
들어와 보니 분위기도 좋고 또 주문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재밌네요. 네, 가격이 저렴하고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 것 같아요. 주문 후 음료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 특히 외부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서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계 자체 내의 고장은 기기 본사 차원의 AS 구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조사에서 책임지고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예비 창업자들이 직접 매장을 살펴보고 무인 기계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음료의 맛도 보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통해 창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창업을 결정하고 자리를 선정하면 카페 운영과 창업 과정 전반에 대해 본사에서 적극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무인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종업원과 소비자와의 대면이 없는 데다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무인 카페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음료만 제공하고 있다 보니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디저트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를 반영하여 스마트 쇼케이스를 도입해 디저트와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고요. 또한 동네 상권 친화적인 카페이다 보니 지역 고객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무인 카페여서 일자리를 없앤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카페 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청년층 구인을 진행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매일 버려지는 마스크 폐기물이 새로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마스크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미세먼지와 독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마스크. 문제는 마스크 수요와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 마스크의 주 소재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마스크의 안감과 겉면에 부착되는데요. 이 폴리프로필렌이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어서 환경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폴리프로필렌을 소각하게 되면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성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되고요. 소각이 아닌 땅에 묻는다고 해도 자연분해까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환경을 생각하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마스크를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필름, 시트 및 화학수지 제조업과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친환경 마스크 브랜드로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을 받았는데요. 기존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함으로써 폐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고가로 형성된 MB 필터에 대한 가격 안정화 및 생산 폐기물을 2차 제품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 및 편의까지 제공하여 필수가 되어버린 마스크 세계 시장을 선점 개척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좀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접근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곳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마스크를 생산함으로써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은 약 1,300억 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마스크는 매립을 해도 자연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개발을 시작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친환경 마스크. 이 마스크의 주 성분인 PLA는 옥수수에서 녹말을 분리해 포도당을 발효하고
젖산을 응축하여 생산한 식물 유해 합성 수지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은 자연 속에서 생분해되는 것은 물론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PLA는 다른 말로 폴리젖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해가 보통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도 걸리는 기존의 비흡수성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옥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중합해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 접촉을 해도 피부 트러블이나 플라스틱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를 지닌 여성분들이나 혹은 유아, 노인용 마스크에 적합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생분해성 정전기 필터 및 2차 가공품 관련 특허 출원도 마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항균도 측정을 의뢰한 결과 점균 감소율 99.9%라는 우수한 결과를 받았으며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유해물질 검출 시험도 통과하고 원단 같은 경우 국내 친환경 인증과 유럽 친환경 인증도 취득한 원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인체로 흡수되는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 플라스틱은 다이옥신이나 아크릴레인과 같은 유해성 발암 물질로 변형되기 때문에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스크는 PLA라는 옥수수 베이스의 식물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반 마스크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친환경 마스크는 스트랩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에 항균 처리를 마친 제품으로 균의 증식을 억제해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통기성이 뛰어나 착용 후에도 호흡이 편하고 피부 자극이 거의 없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라는데요. 시판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 운동 중에 착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유연해서 얼굴에 밀착력이 좋고 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도 안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도 유연하기 때문에 착용 후에 귀가 아프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마스크 사용이 일상이 되는데요. 생분해성 소재인 PLA를 주성분으로 한 친환경 항균 마스크를 사용해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신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의료 영상 플랫폼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이 가진 시각과 학습, 추론 등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로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다양한 지능화 기술들을 통칭하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진화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교육,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류의 기본 중 하나인 건강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이 시도되어 왔다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성능과 기술 진화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의 축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특히 의료 영상에 대한 가치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2012년 광주광역시 및 호남 지역의 병원과 의원 영상학과의 의료 영상 관리 및 의료 영상 관련 제품들을 판매 유통업체로 출발하였습니다. 의료 시장의 요구를 이해하고 세심한 배려와 함께 고객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가치 창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의 방향은 단순 영상 관리 및 영상의학과 제품 판매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국내 의료 영상 제조 회사와의 파트너십으로 기술 공유를 통해 이곳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멈춰 있지 않고 도전하는 회사입니다. 도전함에 있어 소비자인 고객의 사용 환경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품화를 선도하는, 고객의 만족이 최우선이 되는 제품이 가장 상품성 높은 제품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개발에 집중하는 기술 선도 회사입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뛰어난 기술을 가치와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곳.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료 영상 플랫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듯 의료 산업 환경도 의원과 병원의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관계 종사자는 대형 병원 및 대학병원에 비해 노동시간도 많고 상대적으로 급여도 적은 편입니다. 또한 의료 장비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의료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국민 전체의 건강관리 및 체계적인 국가의료 시스템 또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더욱 자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료기술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인공지능만큼은 그 시작이 의원과 병원, 즉 기초의료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인공지능 의료 영상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 영상 플랫폼 중 의료 영상 관리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든 의료 영상 장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 및 분리하여 연구 보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으로 고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료인의 의료 영상 정보 접근과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병리학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의료 영상 획득 시스템 같은 경우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는 영상 획득 장비와 연동하여 엑스레이 영상을 디지털화하고 영상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의료 영상 획득 시스템은 다양한 영상 장비와 호환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빠른 영상 처리를 돕고자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환자의 움직임까지 알려줍니다. 더불어 환자의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환자 데이터를 비식별화 영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또 다른 플랫폼인 인공지능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은 딥러닝을 이용해 의료 영상의 이상 병소를 판단하여 그 결과값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진단 결과 처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인을 도와 영상의 판독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고 좀 더 빠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의료비 지출과 병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줄이고자 인공지능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장 초음파나 기타 확장된 초음파 진단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료 데이터를 모으고 질병을 분석 및 진단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다양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여 의료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기술은 대형 병원 및 3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지만 이 기술로 이윤과 안정된 의료 시스템의 질적, 양적 성장이 수립되어야 하는 곳은 병원과 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심장 초음파 영역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넘어 심장 CT, 심혈관 조영술로 인공지능 기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상학과 부분만 아니라 진단 영역 및 비대면 의료 영역까지 확장하여 종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대학의 역할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 최근에는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로 변모해가면서 일자리에 대한 취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와 복지 인프라 및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지방의 인재 유출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지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의 혁신 활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지역 거점 대학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는데요.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은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는데요. 우리 대학교는 개척인의 도전 정신과 창조 정신으로 대학이 가진 지적, 물적, 인적 자원을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경남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개발, 문화예술에서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는 선도대학이 될 것입니다. 이 대학교에서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장기적 계획으로 공생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특성화 중심의 상생 발전 분야를 개발하며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의 창출과 확산으로 산학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교육부의 핵심 추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2012년부터 5년 동안 기술혁신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연속된 10년 동안 된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지역사회의 어떤 현안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이루려고 이런 사업단을 유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단의 지역혁신부는 경남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수요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기획으로 지역과 대학의 각종 주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혁신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혁신 리더스 리빙랩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1차로 6개, 2차로 7개 해서 13개의 그 과제들을 해결을 했으며 여기에 13명의 교수, 49명의 학생, 그리고 13개의 그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지역사회의 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수행을 하는 게 리빙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안심 환경 조성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사업단과 대학생 봉사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안심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학가 주변의 원룸 밀집 지역과 서부 경남 농촌 지역, 진주 관내 우범 지역의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헌혈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자가 없어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헌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혁신가 양성과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뭐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그것을 소셜 이노베이터 활동하면서 잘 풀어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사업단의 특화산업혁신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 기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인 항공 및 바이오 전문기술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항공기업 수요에 따른 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과 기업의 채용 약정령 현장 실습, 인턴 과정을 연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과 대학과의 실질적 사내 영역을 확대 파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운영 체계도 기업과 학교에서 상호 운영하며 코로나19를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 활용하면서 기업 재직자 교육의 편리성을 현재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기업, 대학이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 앞으로도 학생과 교수, 그리고 기업과 지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다 같이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질병이 존재한다는데요. 바로 목, 허리 통증과 관절염, 그리고 소화불량과 변비가 대표적인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항문 질환 중 하나인 치질로 전 인구의 75% 정도가 한 번쯤은 치질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의 중년인 경우 50% 이상, 즉 2명 중 1명이 치질 환자일 만큼 유병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도 치질이 점점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치질은 무리한 다이어트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래 앉아있는 자세와 같은 생활 습관 역시 치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치질은 치액과 치열, 치루 등 항문 주변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며 흔히 치액을 치질이라고 말합니다. 치액은 항문의 혈관 조직이 부풀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며 사용하면 할수록 점차 더 부풀고 늘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심해지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변 시 출혈, 변볼 때 밀려나와 손으로 넣기, 가끔 치액 내부의 혈관이 터지며 혈전이 차고 심하게 붓고 아픈 혈전성 치액 등이 그 증상입니다. 치액은 평소 증상이 심하지 않고 구조적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치질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해야 할 질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질을 부끄럽게 생각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잘못 방치하면 심하게 염증이 생겨서 폐혈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증상이 더 나아가게 되면 치료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발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치질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치질은 불편한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피가 조금 묻는다고 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지 않고 증상이 거의 없다면 배변을 조절하고 좌욕과 휴식,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가 심하고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가정집. 몇 년 전부터 변비에 시달려온 주부 변경애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변비에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밥을 먹고 나면 평소에 눕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만성 변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만성 변비에서 치질로까지 진행되었다는 그녀. 통증이 심해져 결국 치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뒤에 치질이 다시 발생해 한 번 더 수술을 받은 후 현재는 치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배변 습관이 중요합니다. 배변을 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아야 하며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일하시는 중에 수시로 자세를 좀 바꿔주시고요.
오래 앉아서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일어나시고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앉으셔서 항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 가파른 산행 같은 복압을 높이는 운동은 치질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혜 씨는 특별한 방법으로 치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화장실에 있는 근적외선 좌욕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좌욕기와 달리 변기에 걸쳐 쓰는 제품으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변기에서 빛과 열이 함께 발생한다는데요. 좌욕이 치질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좌욕은 항문 부위의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항문 조인근을 이완시켜서 항문압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잘못된 방법으로 좌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좌욕을 할 때 뜨거운 물로 엉덩이 부위를 30분 이상 담그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항문 혈관의 압력을 증가해 치질과 같은 항문 외과 질환 부위의 상처를 더 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변경혜 씨가 사용하는 근적외선 좌욕기는 일반 좌욕기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직접 근적외선 좌욕기를 개발한 회사를 찾아가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경남 김해의 센터에 본사를 두고 적외선 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근적외선을 생활에 접목시켜서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을 널리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은 배출만 하는 곳이었으나 이제는 근적외선 변기 좌욕기 등장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건강관리실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졌던 김영우 대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10여 년의 연구 개발 끝에 신개념의 근적외선 좌욕기를 선보이게 되었다는데요. 23년 전쯤에 지독한 항문 질환으로 이제 대수술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 수술 후에도 화장실 갈 때마다 엄청난 이제 통증으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이제 호소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배변 시에 열을 가하면 온열 효과로 이제 근육이 이완되어서 이제 통증이 완화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근적외선을 직접 장착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적외선에 관한 이제 그때부터 뭐 논문 자료, 임상실험 결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근적외선 좌욕기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에 참가한 김영우 대표. 이 박람회는 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하여 신기술을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특허 제품의 판로 개척 및 우수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김영우 대표는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근적외선 좌욕기를 개발한 후 10년 만에 이 행사에서 우수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스 한쪽에 근적외선 좌욕기를 전시하여 관객들이 직접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서 제품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는데요. 많은 관객들과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근적외선 좌욕기. 특허증까지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근적외선 좌욕기의 핵심은 바로 빨간 빛을 내는 근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근적외선은 햇빛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산시키면 무지개 색상 순서대로 나열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650에서 1600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적색 열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근적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적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열을 만들어내는데요.
근육은 조직이 따뜻할 때 쉽게 이완이 되며 근적외선 같은 열은 손상이나 염증을 입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적외선의 열로 인해 혈관의 확장과 열이 땀샘을 활발하게 활동시켜서 체내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체의 무해한 빛으로 일반 원적외선보다 12배 더 몸속 깊이 침투하여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근적외선. 이미 30년 전부터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근적외선 빛을 이용한 광치료 요법으로 우주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국 의료계에서는 이 근적외선을 생명의 빛이라 부르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임상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영우 대표는 이러한 근적외선 빛을 발하는 램프를 변기에 장착시켜 평소 햇빛을 받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둔부에 근적외선을 조사함으로써 좌욕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적외선 좌욕기는 옛날 아궁이의 방식을 재현해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부인암 발병 사례가 거의 없었던 과거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근적외선 요법을 접했는데요. 바로 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하복부를 따뜻한 열에 노출시켜 부인암 같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적외선 좌욕기는 제품 구성상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탈부착 역시 편리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변기에 장착해 좌욕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변기에 앉아 스위치만 켜면 이제 좌욕이 시작되며 스위치를 끄고 물만 내리면 또 자동으로 세척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욕기는 준비 없이 또 뒤처리 없이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좌욕기 같은 경우 물 끓이기부터 시작해 제품 사용 후 세척까지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바쁜 현대인들이 매일 사용하기 쉽지 않고 물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형 좌욕기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좌욕 중 생긴 분비물로 인해 집안 전체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반면 이곳에서 개발한 제품은 불편함 없이 좌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적외선 빛이 환부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고 좌욕과 함께 용변도 볼 수 있어 배변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근적외선 좌욕기의 놀라운 점은 바로 제품의 표면이 24K 순금으로 도금되었다는 것인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금은 유독물질에 대한 해독작용과 함께 신경 안정을 도우며 피부 정화 작용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제품의 이제 표면에 24K 순금으로 지금 도금을 했습니다. 이제 그 비싼 금을 이용을 한 이유가 이제 흔히 변기에는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이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금속이나 철은 거기에서 부식이 안 되는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개발을 해오던 중에 24K 순금으로 도금을 해서 특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열에도 강하고 또 부식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24K 순금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제품으로 세상에 나와 치질 환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단순해 보이는 제품이지만 이러한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은 10년 이상 된 초기 제품인데요.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기에 거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이 닿아도 안 되고 또 변기가 미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잘 또 걸려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프가 변기에 잘 부착돼야 하는데 변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라인이 제각기 달라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램프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도 바르고 보형물을 만들어서 이제 끼워 사용해 보면서 이제 각도도 이제 점차 잡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발전된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12여 년 끝에 방수도 잘 되고
또 변기에 잘 장착되는 그러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기에 거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이 램프에 닿아도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위험하지는 않는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우 대표는 품질을 검증해주는 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품 테스트를 몇 차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방수와 접촉 전류, 그리고 누수 전류 시험까지 통과해 제품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품이 물에 닿아도 괜찮을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램프들은 갑자기 이제 찬물을 부어버리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해서 이제 다 깨어져 버립니다. 터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은 그러한 큰 변화에도 끄떡없도록 만들어졌고, 이렇게 물을 이제 갑자기 찬물을 부어버려도 아무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편리성과 청결성,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두 갖춘 근적외선 좌욕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 수원시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항문 불쾌감과 함께 부어오르는 치질로 고생을 했다는 58세 박정배 씨. 결국 3년 전 치질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30대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몸이 피곤하거나 음주 다음 날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50대가 지나면서 증상은 더 심해졌고, 대표적인 통증으로는 배변 시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진단 결과 치질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질에 걸렸을 당시 화장실에 가기가 두려웠다는 박정배 씨. 하지만 지금은 근적외선 좌욕기를 통해 화장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게다가 이 근적외선 좌욕기는 자유자재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를 낮췄을 때와 올렸을 때 빛의 세기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박정배 씨는 세밀한 세기 조절이 가능한 온도 조절계를 이용해 원하는 온도로 맞춰 하루에 3번 정도 좌욕을 즐긴다고 합니다. 네, 물로 온수 좌욕을 할 때는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불편했는데, 근적외선 좌욕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온도 조절기가 있어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해 너무 좋았고요. 처가나 친가에 갈 때 간편하게 가지고 가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치질은 치료나 수술을 받더라도 치질을 유발하는 나쁜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치질에 걸렸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스턴트 식품은 대부분 장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튀김류로 이루어져 있어서 변비나 치질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류와 같은 고지방과 고단백, 섬유를 함유한 식품은 소화가 잘 되질 않아 장내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수분을 흡수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한 감에는 변을 딱딱하게 만드는 타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많이 섭취할 경우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는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질환인 치질. 방치하면 더욱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치질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치질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적외선 좌욕기를 이용해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장판은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하고,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난로는 먼지에 불이 붙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해 줘야 하고요.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보일러에 진동이나 소음이 생기거나 불꽃이 빨간색으로 보이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